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실용수학을 담당하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앞에 선생님이 했던 강의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한번 설명을 하려고 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앞에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 설명하는 강의에서 14분 23초부터 15분 15초 사이의 내용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한 번 더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내용에서 선생님이 그때 위에 있는 것처럼 징병 신체 검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게 비복원 추출의 예시가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징병 신체 검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전수조사라고 했어요. 전수조사에서는 이 추출 과정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전수조사인 징병 신체 검사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걸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추출 자체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시는 잘못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 다른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같이 볼 수 있는 예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의 한 달 동안 받는 용돈을 조사를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받는 용돈을 조사를 할 겁니다. 자, 학교를 한번 그려볼게요. 학교 안에 전교생이 600명 있다고 할게요. 600명. 자, 그런데 이 600명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받는 용돈을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600명 중에서 50명 할게요. 50명만 추출해서 그 학생들의 평균 용돈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600명에서 추출을 할 거예요. 추출을 해서 우리 표본이 나오게 되겠죠. 그 표본의 크기가 50이 되게 여기 50명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때 한번 추출을 해서 50명의 평균 용돈을 구해서 그거를 자료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추출을 여러 번 하면 그만큼 더 자료의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할 때 그 자료의 신뢰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한 번 추출해서 평균 용돈을 구한 것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추출했을 때의 그 평균 용돈들을 다시 다 수집을 해서 한 번 더 평균을 구하면 그 자료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50명이 추출이 되었을 때 50명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이 모집단에 넣는 거예요. 모집단에 넣으면 또 모집단은 몇 명이 될까요? 600명이 되겠죠. 여기 보이는 600명이 또 맞춰질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 추출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할 거예요. 50명을 다시 모집단에 넣어서 다시 한번 추출하는 과정을 복원 추출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 번 추출을 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추출을 해서 50명을 표본의 크기가 50이 되도록 추출을 했고 그 다음에 추출할 때는 이 50명은 생략하고 추출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50명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50명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학교에서 이제 50명이 제외가 되면 550명이겠죠, 여러분. 550명을 대상으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추출을 하면 또 표본의 크기가 무엇이 되도록? 50이 되도록. 그래서 50명이 또 표본으로 추출될 거예요. 이 방법을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할 거예요.
따라서 보건 추출은 50명 뽑았을 때 다시 넣어서 추출한다는 거고, 비보건 추출은 50명을 이제 제외를 하는 거예요. 50명 제외를 하고 그 다음 550명이라는 모집단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추출을 하는 것이 비보건 추출이라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징병신체검사 추출 얘기할 때 비보건 추출이라고 한 거는 삭제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예시를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